우리 그룹 마스터 안정희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에서 HL 쇼핑몰을 통해서 두 번째 인생을 디자인하고 있는 대박팀 마스터 안정희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는 남편이 현직에 있을 때 신뢰하는 군 선배님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젊음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일한 대가로 매달 25일이면 연금을 받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연금보다 실제로 받아보니까 훨씬 좋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데도 돈이 나온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이리빙 강의를 들어보니까 시대가 급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 안에 제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연금을 받는다고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 정도 미팅에 참석하고 책 읽고 미디어를 들으면서 이 사업의 비전을 서서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독서 미팅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변화된 부분을 여러 사장님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대박팀은 감사하게도 이성구 대표님이 진행하시는 팀 미팅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2018년도가 되면서 독서 미팅을 새롭게 진행하신다고 하시면서 선정해 주신 1월의 책이 바로 본계적이었습니다. 책 제목도 특이했지만 표지에 제 눈에 끌리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책아 날 살려라. 정말 이 책이 날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안경사입니다. 결혼하면서 낳은 딸이 내성마비 1급 판정을 받으면서 한 달에 몇백씩 드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안경사 월급으로는 안 되니까 무리해서 주식 투자를 합니다. 다행히 수익이 좋아서 수입이 계속 늘어났는데 해외에서 열리는 세계 안경 거망 컨벤션에 참석하면서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에게 주식 계좌를 맡깁니다. 그 친구는 저자의 전 재산인 10억을 들고 행방을 감춰버렸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매일매일 술을 먹다가 자살을 결심하고 한강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보기 위해서 핸드폰을 여는 순간 지금보다 빚이 10배가 많아도 좋으니 곁에 있어달라는 부인의 메시지를 읽게 됩니다. 뛰어내린 걸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사기로 당한 빚과 그 다음에 딸의 치료비,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매일 울면서 지내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처럼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책이라면 내가 궁금해하던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네 서점으로 가서 책을 둘러보다가 눈에 띄는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천호식품 김영식 회장의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10m만 더 뛰어봐였습니다. 자신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죽지 않고 재기한 것이 이 저자에게는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면서 굉장히 많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책을 읽으면서 평범한 안경사에서 억대 연봉의 독서 컨설턴트가 됩니다. 이기는 습관, 전업회의 이기는 습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성장시켜준다. 저도 이런 착각에서 살았습니다. 유형별 시간 관리를 보면은 목표 없는 열심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당신이 열심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오늘의 목표와 무관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먼다면 당신은 목표 없는 열심형입니다. 뭐든지 내가 만능 해결사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없는데 굳이 완벽하지 않아도 될 일에 완벽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힘든 사람, 그런 분은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중요도가 낮은 일에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되겠지, 무계획형. 매일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지만 월말에는 마감 날짜를 놓치고 그 다음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꼭 전날에 밤새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계획형입니다.
거절할 수 없어 예스맨요. 저 이 네 가지가 저의 시간 관리에 다 있었습니다. 이 시간 관리 함정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책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뜻 책을 읽지 못하는 이유는 책을 읽으면 정말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었는데도 삶에 아무 변화가 없었던 것은 책을 제대로 읽지 못했거나 책을 읽었어도 읽은 것으로만 끝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전 책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로 읽는 방법은 골라서 읽는 발췌독이고요. 그리고 책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또 열심히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룹에서 독서 미팅을 할 때 제가 책 발표 순서가 되면은 그때는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표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대충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룹에서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를 읽은 거 아마 기억하시는 사장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 100일에 33권, 1년에 365권을 읽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저 그닥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계적은 달랐습니다. 제가 본계적을 읽고 결단을 했습니다. 삶을 바꾸는 책 읽기를 사업을 바꾸는 책 읽기로 제가 바꿨습니다. 본계적 독서, 본 것, 저자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나의 고정관념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거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책을 나 혼자서 10권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읽고 10명이 나누는 것이 훨씬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닫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책을 읽고 나누다 보면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바뀌게 되죠. 책을 몇 권이나 읽어야 사업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책 읽기의 임계점. 민들레 영토의 지승용 대표는 2년에 2,000권을 읽고 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이랜디의 박성수 회장은 병상에서 3년에 3,000권을 읽고 이대 앞에 차린 옷가게가 이랜드로 성장을 했죠. 두 분은 1년에 1,000권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을 수가 없었어요. 본계적 책 읽기로는 300권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책에서 씨앗 독서로 변화의 임계점을 낮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씨앗 독서가 뭐냐면요, 마음에 울림을 주는 책을 읽으면 그 한 줄 한 줄이 아까운 책들 있죠. 그런 책들을 50권에서 100권을 읽으면은 내 삶이 바뀌고 사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1년에 50권을 읽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룹에서 책 한 권을 설정해 주면은 그 책을 한 달에 한 번, 한 달 내내 읽었습니다. 그래서 A코아 1번 책 읽기에 책 제목이 한 달 내내 안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한 권을 읽었는데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보면은 오늘 책을 읽고 내일 지나면은 70%를 읽는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은 80%를 읽는다고 합니다. 제가 책 한 권을 한 달 내내 한 번 읽었다면은 나는 이달 말일에 그 책의 80%는 다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었을 때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고 사업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50권, 1년에 50권이면 일주일에 한 권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단을 하고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계적 책 읽기의 비포 리딩입니다. 저 엑셀 하나도 못하는데 책에서 나오는 대로 읽으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못하는 엑셀 하면서 이렇게 비포 리딩 책 읽기 전에 먼저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리딩 이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지만 저는 피터 드러커 자기경영 노트를 체크리스트 한 건데 책 전체 페이지가 254페이지입니다. 이거를 일주일 동안 읽으니까 7로 나누면 37페이지, 약 40페이지인데 이런 소설책도 아니고 경영서적을 매일 40페이지씩 읽는 것은 사실 저한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읽기 위해서 일 끝나고 집에 가면 못 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매출 목표는 못 이루지만 책 읽는 목표는 이루기 위해서 제가 도서관을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다 읽어내겠다고. 그래서 성남에 도서관이 참 많은데 중원 도서관에 가서 이대로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몇 권의 책을 계속 읽었는데 3월의 책인가?
스티븐 코비의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이 500페이지입니다. 그걸 7로 나누면은 이거의 2배예요. 약 80페이지, 70페이지죠. 그거를 일주일에 읽고 나보세요.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나. 제가 그거를 일주일에 읽고 나니까 없던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디든지 막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체크리스트에 원 메시지가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근로자는 그 사람이 나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지 않고 강점 활용입니다. 그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원 액션을 어떻게 했냐면은 매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 사장님들이 아시지만 별로 사람하고 친하지 않고 잘 이렇게 못 사귀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파트너 사장님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친화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다르니까 우리는 같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피드백입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다 보니까 서로 다른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각 사람의 장점이 모이면 못할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제가 한 것을 21일이면 습관으로 되니까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한테는 굉장한 삶의 어떤 도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임계점을 넘는 독서를 몇 권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동안 내가 너무도 많은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오늘 하루도 나에게 준 선물인데 이 하루를 너무 무의미하게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항상 랠리나 미팅 장소에 가서 리더 사장님 보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당장이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지금 당장 내가 계획하고 행동하는 거 지금 당장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마스터인데 제 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제 핀을 정말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나갔죠. 뛰어나갔는데 4월 14일 날 제가 양자 측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셀프 헬스케어 스쿨 하면서 양자 측정을 하고 있었는데 필리핀 우리 그룹 해외 리더십 세미나에 같이 갔다 온 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일산으로 라파 4대를 갖고 오라고.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물어봤더니 그날 교회 전도 축제였는데 제 친구가 라파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봐서 같이 안내 서신 분한테 라파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을 통해서 또 2사람이 이루어지면서 라파 레데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자기 딸에게도 사줘야 되겠다면서 또 라파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식품 열심히 전달하면서 친구는 너무도 쉽게 한 라인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인 정영순 사장님은 굉장히 사람들과 친화적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잘합니다. 그분이 저보고 사장님 빨리 와서 라파 설명하세요. 밤에 잠자다가도 뛰어나갔습니다. 제가 최고로 늦게 나간 게 거의 11시 때도 있던 것 같아요. 저희 생명선은 이 노트북이거든요. 노트북에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그냥 일어나서 들고 뛰어서 원하는 그 약속 장소에 가서 4명이 앉아있는 데서 파워포인트로 라파를 설명했는데 4월 한 달 동안 제가 라파 설명을 정말 몇십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는데, 아니 기회가 있었지만 제가 놓쳤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댔었거든요. 어떤 하나의 기회도 제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머님 생신 때문에 가다가도 차를 돌려서 다시 가서 그렇게 라파 설명을 하고 어머님께는 저녁에 다시 가서 또 생일을 해드리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4월 달에 제 파트너 사장님인 정영수 사장님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4월 18일 날 라파 가격이 인상된다는 그 공지가 뜨면서 이거를 제 기회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라파를 설명했지만 구매하지 않고 있던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라파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카드로 만들었어요. 파워포인트로 카드로 만들어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계속 보냈습니다. 5월 3일 날 오르니까 더 늦기 전에 빠른 구매를 하시라고 제가 계속 했더니 그분들을 통해서 또 5대가 중립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4월 30일 날 제가 꿈에도 그리던 제 핀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렇게 제 핀을 다시 회복하고 나니까 물론 그 나파 레대 이런 게 다음 달에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4월 달에 뛰면서 배운 거는 굉장한 자신감이었습니다. 한 번의 자신감이 또 다른 자신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업을 했고요. 이거는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은 2월의 책입니다. 슈퍼맨이 될 수 없다면 일처리 방식을 바꿔라. 저는 젊어서부터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핸드폰하고 이렇게 지갑 이런 거를 잘 잃어버리고 다녔는데, 결혼 전에는 부모님이 고생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전 연례 행사입니다. 핸드폰을 1년에 한 번씩은 꼭 잃어버리고, 그리고 반드시 연락해서 어떻게든지 찾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라파데이 때 강의를 듣고 있는데 위례에 사시는 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라파를 체험하고 싶다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그냥 바로 달려갔는데 그 라파가 없어서 남편한테 집에서 라파를 사이다 싣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위례 지를 잘 몰라서 택시 기사한테 그 아파트 이름을 대면서 후문으로 가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정문에다 내려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후문으로 오고. 근데 정문에 내려서 연락을 하면 되는데 너무 급히 내리다가 택시에 또 핸드폰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 뭐 연락할 길이 없죠. 그래서 그 관리실 아저씨를 통해서 그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고, 남편을 그 이후로 30분 만에 만나서 그 라파를 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설명을 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시간이 한 7시 반쯤 됐습니다. 7시 반에서 8시쯤 됐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핸드폰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를 했어요. 근데 택시 뒤에 제가 강의를 듣고 갔기 때문에 무음으로 해놨죠, 핸드폰을. 택시 뒤에 떨어졌는데 누가 거기 뒤에 앉지 않는 한은 그 핸드폰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전화를 했는데 8시쯤에 통화가 됐어요. 남자분이 받았습니다. 어디냐고 했더니 그 뒷좌석에서 제 핸드폰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가 라파를 설명하러 갔던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택시를 타고 내렸는데 그 차가 다른 데 가서 또 한 분의 그 아파트 사시는 분을 싣고 다시 온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은 그냥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찾아가서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요즘 세상 지갑은 잃어버려도 괜찮지만 핸드폰을 잃어버리면은 정말 모든 정보가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저도 제 소비자 정보가 거기 다 들어있고 정말 너무 갑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으신 분을 통해서 그 아파트 후문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 만나서 그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때 필리핀 여행 간다고 새로 개통한 핸드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핸드폰 못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제가 핸드폰을 받았는데요. 너무 감사해서 30대 초반인 것 같았어요. 제가 뭐를 선물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걸어가는 그 뒷모습에다 대고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복 받으실 거라고. 너무너무 간절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핸드폰을 받고 다시 또 열어보니까 저한테 또 4명을 모아놨으니까 와서 라파를 설명해달라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또 불이 나게 막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서 커피숍에 앉아서 4분을 앉혀놓고 그냥 막 설명을 했어요. 얼마나 열정이 넘치겠어요. 핸드폰까지 찾았으니. 그 4분이 다 듣고 나더니 저를 보더니 열정이 너무 넘치시네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늘 기운이 없었던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아, 이게 무슨 차일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이 본계적은 저를 정말 살려준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지속해서 책을 읽으니까 책 속에 제가 궁금해하던 해답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형광펜으로 다 표시를 하고요. 이건 제가 사업을 했던 기록입니다. 저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 그날의 할 일에 출석 체크를 써놓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자동 주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날짜에 제대로 이렇게 딱 날짜에 맞춰서 먹는 분들은 많지 않아서 날짜를 항상 수정을 해놔야 되는데 그 수정하는 거를 맨날 잊어서 택배가 항상 가고 찾으러 가고 반품하는 일이 저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런데 제가 3P 바인더를 쓰면서 그걸 다 체크를 해놨어요. 절대로 잊어먹지 않게. 그리고 자동 주문은 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소비자 관리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카드
카드 결제, 본인 카드 결제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저는 이걸로 소비자도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이 3P 바인더를 통해서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의 본궤적 노트입니다. 본궤적 노트는 그 책 속에서 내가 감동이 오는 귀절들을 적고 또는 거기에서 깨달은 걸 적는 건데 저는 깨달은 거를 적을 까지는 아니고 거의 베꼈습니다. 이걸 초서라 그러죠. 본궤적에 보면은 다산 정약용하고 정조는 이렇게 좋은 글귀들을 써놨다가 한가할 때 읽는 것이 취미라고 합니다. 참 좋은 취미 가졌죠. 한가할 때. 그래서 저도 다 적었습니다. 이게 밑으로 계속되는 건데 제가 스크린샷을 했습니다. 본궤적, 그 다음에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자기경영 노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21세기형 비즈니스, 꿈꾸는 다락방, 끝없는 추구, 목표 그 성취의 기술, 그 다음에 존 퍼먼의 하우, 그 다음에 모티츠키 도시타카의 보물지도, 스티븐 코비의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입니다. 이 책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페이지 수가 많은 500페이지입니다. 이 책을 정말 한번 읽어보세요. 자신감이 절로 생깁니다. 그리고 에너지 버스, 좋은 분들의 에너지 버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 스티브 W. 프라이스의 마르지 않는 금맥. 그리고 이건 제가 50권을 읽는 중에 적어놓은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저는 50권의 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날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에 있다 보니까 나하고 맞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독서 미팅을 개설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도 제 파트너 사장님과 지금 독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고 또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서 미팅, 저는 이성구 대표님께 특별히 감사드려야 될 거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